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결혼한 30대 여자입니다. 2살 된 아들이 있고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정말 어린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아이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 아니 저 인간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제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아서 참고 살았지만 정말 이건 사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 20년 전 고등학생 때 친구네 집에 놀려 갔다가 그 인간을 처음 봤습니다. 나름의 큰 키와 친절한 매너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도 나름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그 인간까지 동네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인간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고 무조건 제 남자이어야 하고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되지 않아 만나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좋아하면 그때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 시절이기도 하였기에 연애가 절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그 여자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반복하면서 나름의 연애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일찍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 인간만 한 남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내어서 고백을 하였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저 때가 제 인생의 행운이 다가온 것이었는데 저런 남자가 없다는 잘못된 분석과 지금은 차였지만 언젠가는 내 남자로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 인간도 대한민국 남자이다 보니 군대를 가게 되었고 3개월마다 면회도 갔습니다.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하더니 저와 외박을 해서 그런 건지 나중에는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를 하고서는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정성과 노력이 있는데 제 진심을 받아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의 친구 사이는 잘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인간이 군인일 때부터 관계를 가졌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피임해 왔는데 만취를 하고 같이 모텔에 간 날에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해주었고 하루 정도 고민을 한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좋아해 준 것도 알고 아이도 생겼으니 앞으로 정신 차리고 평생 저와 아이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약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 뒤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정신은 차리지 못했습니다. 싱글일 때처럼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했고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그 인간도 그 여자와 여러 번 사귀고 헤어졌어도 계속해서 좋아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한 약속과 말들이 있기에 마음도 정리하고 정신도 차릴 줄 알았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그런다고 하니 저 인간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임신 중에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싸우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고 참고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곧 정신 차릴 거라며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년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그년의 눈물 한 방울이면 온 집안에 있는 돈은 물론이고 본인의 간과 쓸개도 뺏어줍니다.
한 번은 인터넷 쇼핑몰에 현금을 충전해 두었습니다. 현금을 충전하면 10% 포인트를 추가 적립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기 분유와 기저귀를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인간도 알고 있었는데도 그 돈을 찾아서 그년 생일 선물 사서 주더군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온 시절이 아까워서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금요일에 급하게 지방 출장을 간다면서 토요일 오후 늦게나 집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업상 지방 출장도 외박도 많은 편이라 그날도 역시 근무 때문에 출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를 재우고 TV를 보고 있는데 카드 문자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땡땡 모텔에서 결제된 문자였습니다. 이제서야 숙소를 잡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물어볼 겸 안부차 전화를 걸었더니 아직 현장이라면서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를 하자면 끄는 것이었습니다. 모텔에서 카드 결제되었다고 방금 문자가 왔는데 아직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생각을 해도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카드 문자에 찍힌 모텔을 검색해보니 그 인간은 강원도 현장이라고 했는데 파주에 있는 모텔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파주는 그년이 사는 지역입니다. 정말 눈이 확 떠졌고 남편의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출장을 간다고 한 날에 그 파주 모텔이 결제된 것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이후로 계속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성병이 걸려왔길래 물었더니 현장 근처 찜질방에서 자다가 찜질복이 좀 더러운 것 같았는데 그걸로 걸린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순수한 것인지 호구인 것인지 그냥 믿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찜질방 사용 기록은 없고 파주에 있는 모텔들 뿐이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급하다고 연락을 달라고 메신저를 남겼지만 읽기만 하고 답장이나 전화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장거리 출장을 다녀와서 피곤하다고 좀 잔 다음에 하자고 하였습니다. 조용히 차에 내려가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져와서 확인했습니다. 역시 강원도 근처도 안 갔고 퇴근하자마자 그년이랑 놀다가 모텔을 간 것이 맞았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 인간을 깨웠고 째려보는 그 눈깔 앞에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못하더군요. 출장을 거짓말이고 힘들다고 술을 한 잔 사주려고 만났는데 요즘 술집에서 늦게까지 마시지 못해서 모텔에 방을 잡고 술만 마시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그 인간의 말에 비웃었습니다. 바지에 나온 편의점 영수증에 콘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며 콘돔은 피임용품이 아니라 안 주냐고 따졌고 혹시나 해서 산 것이라며 절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겼습니다. 결혼 이후에 그년하고도 몇 번 봤는데 술도 약할 뿐더러 조금만 취하면 남자한테 혀 꼬부라지는 소리 하면서 앵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절대 모텔방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낮에 아내인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술이 좀 취하니까 그 인간한테 앵기면서 온갖 꼬리를 다 쳤는데 단둘이 있는 모텔방에서 안 그랬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모텔 방문 기록이 있는데 매번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더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시댁단체 메신저방에 관련 사진, 동영상을 올렸고 저희 집 단체 메신저방에도 올렸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빗발을 쳤고 오는 전화마다 이런 정황인데
한 번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이혼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애는 키웠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키우겠으니 그 인간 보고 키우라고 말을 하고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시부모님 연락은 받았지만 아이를 핑계대면서 다 용서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해서 그 인간을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저보고 이해하면서 살라고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의 결혼은 끝이 난 거겠죠. 이만큼 참고 기다렸지만 결국 이혼이 답이겠지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